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유부남과 유부녀는 서로 가정이 있기 때문에 불륜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점 때문에 불륜이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서로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지 않으며 큰 리스크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에서 불륜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 왜 증가하는가? 예전에는 불륜 관계가 유부남과 미혼 여성 사이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에서 불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혼 여성과의 불륜은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유부녀와의 관계는 서로에게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에 선을 지키는 경우가 많죠. 불필요한 설명 없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요. 가정을 유지하면서 불륜을 하는 사람들은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에게 자신이 언제, 왜 바빠야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이 관계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불만이 없다. 유부남과 유부녀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 다릅니다. 하루 종일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의무감도 없고 연락이 늦어진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며 이 점에 대한 불만도 거의 없습니다. 만남 자체가 쉽고 편하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거나 동창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서 재회한 후 과거의 인연을 핑계 삼아 가까워지면서 불륜으로 발전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또는 아예 불륜을 목적으로 온라인 오픈 채팅방 같은 곳에서 만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지만 즐거움을 찾고 싶다. 유부남과 유부녀는 기본적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지루하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혹은 단순히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륜은 어떻게 들통나는가? 불륜이 지속되면 결국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과 유부녀의 불륜이 밝혀지는 과정도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 휴가 동안 각자의 배우자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사실은 그 여행 자체가 철저하게 계획된 만남이었다는 경우입니다. 마치 우연히 같은 숙소에 머물게 된 것처럼 위장한 뒤 휴가지에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방식으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죠. 함께 바비큐를 구워 먹고 물놀이를 하면서 가족 단위로 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륜 관계였던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고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던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 그때 휴가를 같이 갔던 가족이 배우자의 불륜 상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밝혀지면 두 가정이 동시에 파탄에 이르게 되죠. 불륜이 밝혀진 후 폭로와 소송에 이어지기도 합니다. 유부남과 유부녀가 불륜을 하다가 들키면 상대 배우자에게 폭로하는 사례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가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나 역시 똑같이 보복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내가 상대 배우자에게 폭로를 하면 상대방도 내 배우자에게 폭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폭발하면서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정 모두 심각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륜과 소송 그리고 그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불륜이 밝혀졌을 때 많은 경우 상간자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이 항상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양쪽 모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서로 소송을 걸어봤자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변호사 비용만 지출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적 대응보다는 조용히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둘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위약금 조항을 넣어 만약 다시 만나면 상대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쪽이 위반하면 다른 쪽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불륜이 밝혀졌다고 해도 법적으로 완벽한 해결을 보기 어렵고
대부분은 서로의 배우자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다면, 만약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상대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보다 소송 가능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불륜이 아무리 조용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 언젠가는 발각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가정이 동시에 파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불륜 경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